좌우측에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함께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현충원. 이곳에는 약 24만여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슬퍼런 일제강점기 시대 대부분의 독립운동들이 해외에서 주도됐던 그 시기에 경성 시내 한복판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제강점 아래 식민 통치 13년째에 접어든 1923년 독립운동 탄압으로 악명 높았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날아듭니다. 당시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일본 경찰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월 14일에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발가락 뒤집지 않죠. 한복판에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상문동 일어난 그 2, 3년 후니까 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이고 경성 시인에서는 숨막히는 추격전과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서울 기가에서 시가전을 벌이면서 일제를 완전히 어떤 패닉에 몰아넣는 1월 12일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을 시작으로 닷새 후에는 삼판통에서 일본 경찰과 1차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2일에는 종로구 효제동에서 천여 명의 일본 군경에 맞서 또 한 번의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경성 한복판에서 전대미문의 총격전을 벌인 인물은 바로 34살의 김상옥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묻혀 있었던 항일 독립투사 김상옥의 치열했던 독립전쟁, 그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서울 곳곳에는 김상옥 의사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1895년 지금 종로 6가에 처음 설립된 효제초등학교, 1920년대 효제국립보통학교라 불렸던 이곳에서 김상옥 의사는 2년간 수학했습니다. 소년 김상옥은 학비가 없어 학교를 포기하고 야학을 전전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였던 김 의사는 동대문 의동보통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효제초등학교에서 2년간 수학했던 것이 학교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김 의사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정의감과 의욕심이 강하여 나라를 향한 충성심과 그리고 모두를 위하는 희생정신, 의욕심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종로구 효제동, 이곳에는 840m의 김상옥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김상옥 의사의 생가와 최후의 격전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 세기가 훌쩍 지나는 동안 남겨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72번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집과 옛날 거 보면은 이 집과 이 집 사이 아마 여기쯤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 화장실. 여기서 옛날 지금은 높은 건물들로 들어찼지만 채소밭으로 둘러싸였었던 효제동. 이곳이 바로 김상옥 의사가 나고 자란 생가터입니다. 1890년 4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난 김상옥은 대장간에서 일하며 생계를 도와야 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에는 동대문 바로 옆에 영덕 철물성회를 설립했는데요. 김상옥은 일제의 단발령 이후 조선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했던 말총 모자를 직접 고안하고 만들었습니다. 간편하고 위생적인 데다 특히 국산품인 말총 모자 직접 쓰고 다니며 홍보했고 한때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상옥 의사는 특히 일본 물건을 배척하기 위해 물산 장려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919년 3.1운동 한 달 후 김상옥을 중심으로 10명의 단원이 모여 혁신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혁신단은 해외 및 국내 독립운동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치밀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특히 상해와 만주,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활동 중인 독립운동 소식과 식민 통치에 대한 비판을 전하기 위해 혁신공보라는 지하 기관지를 발행합니다. 혁신공보는 일본 경찰의 집요한 압박으로 폐간 위기에 몰립니다. 1919년 12월 김상옥 의사는 일제기관의 파괴, 요인 암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암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1919년 4월에 일어났던 천인공노할 사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 군경은 제암리 주민들을 교회당 안으로 몰아넣고 집중 사격을 가하고 교회당은 물론 민가 31채를 불태웠습니다. 일제의 만행에 분노한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는 그 참혹했던 광경을 보고서로 작성해 세상에 알리는데요. 소식을 접한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1920년 8월 서울을 방문하기에 이릅니다. 미국 의회단의 방문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김상옥은 폭파와 시가전으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릴 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거사는 일본 경찰의 예비 검속에 노출돼 좌절되고 맙니다. 김상옥은 가까스로 일본 경찰을 피할 수 있었지만 비밀리에 진행했던 독립운동 계획들은 고스란히 일제에 들키고 맙니다. 암살단 동지들은 예비 검속으로 잡혀 들어가고 일제에 쫓기던 김상옥은 1920년 10월 중국 상해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당시 경성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전대 이문의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종로경찰서 폭탄 사건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추적하던 중 제작진은 아주 특별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종로경찰서 폭파 사건에 쓰였던 폭탄을 분석한 문서인데요. 폭탄의 모양부터 크기, 재질, 폭탄 제조에 쓰였던 폭약의 종류와 양까지 정확히 분석해 놓은 기록입니다. 김상옥 회사가 사용한 폭탄은 모양과 특성으로 볼 때 프랑스제 에핀 그은하드 수류탄과 유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에핀 그은하드 수류탄을 참고로 해서 개발하였다면 그 수류탄 자체가 인명 살상용 폭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경 10m 이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작진은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에 쓰였던 바로 그 폭탄의 외형을 그대로 복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3차원으로 입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3D) 입체 프린터로 12시간에 걸쳐 면밀하게 외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F1 수류탄과 같은 짙은 풀색으로 색을 입히게 되면 실제 모양 그대로 복원이 완성됩니다. 2년여의 상해 망명 시기, 김상옥 의사는 의열단원으로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시야를 넓히게 됩니다. 1922년 김상옥 의사는 일제 총독과 고위 관직자 암살, 주요 관공서를 폭파할 거사를 품고 본부로 돌아옵니다. 김상옥 의사가 고국에 돌아와 머무른 곳은 바로 종로 일대입니다.
종로구 효제동, 김상옥 의사의 독립운동 흔적을 기념하는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는 1948년 김구 선생이 고문으로 총 53명의 동지들이 뜻을 모아 결성했습니다. 지금은 김상옥 의사의 외손자인 김세원 씨가 총무이사로 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김상옥 의사의 독립운동에는 가족들의 지지와 희생이 있었는데요. 특히 김상옥 의사의 어머니인 김점순 여사는 아들의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김점순 여사는 김상옥 의사의 양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80년도 정도에 그때 이제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자필로 써서 뭔가 기록에 남기기 위한 그런 그 노력을 좀 하셨죠. 고 김태훈 씨는 그 기억을 더듬어 아버지의 발자취를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두었습니다. 김상옥 의사가 상해에서 갖고 들어온 폭탄을 항아리에 봉해서 땅에 숨겨주고 거사에 사용할 총을 어머니가 김상옥 의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1923년 1월 12일 밤 8시경 김상옥 의사는 종로경찰서 폭파 이후 당시 삼판통, 현재 후암동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김상옥 의사를 잡기 위해 남산을 포위하고 각 경찰서 경찰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파 닷새 후 경성 삼판통에서 첫 번째 총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김상옥 의사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삼판통에 몸을 숨긴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월 초 동경에서 열리는 일본 국회에 참석하는 사이토 조선 총독을 서울역에서 저격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월 17일 사이토 총독 암살 거사일 새벽 5시 김상옥 의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일본 경찰은 삼판통을 덮쳐 김상옥 의사와 총격전을 벌입니다. 김상옥 의사는 사이토 총독 암살 거사를 실현하지 못한 채 다급히 남산으로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200여) 명의 일본 경찰의 집연 추격을 따돌리면서 남산을 넘어 왕십리 안장사를 거쳐 수유리 이모집에 이어 다시 종로구 효제동으로 돌아옵니다. 이 거리는 자그마치 40-5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1923년 1월 22일 새벽 경성 4대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과 군인 1000여 명이 효제동 이혜수의 집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김상옥 의사는 홀로 일본 경찰을 사살하고 총 16명에게 총상을 입히는 총격전을 펼칩니다. 1000여 명의 일본 경찰에 맞선 김상옥 의사는 마지막 한 발의 총알로 장애를 떠나오며 했던 결심, 적의 포로가 되진 않겠다는 뜻으로 결국 자결합니다. 그해 김상옥 의사의 나이 34. 김상옥 의사는 경성 시내에서 1000여 명의 일본 무장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전무후무한 독립투사였습니다.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고 잠시 후에 순국소년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내외께서는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벌어진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오늘의 순국